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오늘은 이걸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네. 최순실 씨 관련 뉴스를 전방위로 쫓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 나오는 뉴스가 없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 전문 분야가 있겠지만 전문 분야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쫓고 있는 게 이게 7시간의 미스터리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풀어야 할 열쇠. 네. 예, 그렇죠. 왜 7시간이 중요하냐면 이때 무엇을 했냐에 따라 그 후폭풍은 돈을 100억 받았다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국가 위기 상황, 비상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과연 대통령이 자기에 있는 것인가 하는 네. 근본적인 문제가 부딪히게 되는 건데 뇌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좋은 뜻으로 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 본인은 법정에서 다뤄지겠죠. 네. 하지만 7시간은 법으로는 다뤄질 영역이 아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밝혀지면 아주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무죄를 다루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유무죄를 다룰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것이 가진 파괴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다 다루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년 반이 지났는데도 명쾌한 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와 하호영 기자가 역할을 분담해서 큰 시나리오 2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큰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느냐면 나눠보자면 어디에 대통령이 있었냐 당시에 누구랑 있었냐 무엇을 하였느냐 등등인데 네. 첫 번째가 어디에 있었냐군요. 사실 지금 언론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치는 질문이죠. 네. 예. 어디에 있었냐. 예. 뭐 일관되게 청와대는 청와대에 있었다 네라고 예.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나눠서 하영 기자는 청와대에 있었을 가능성 네. 시나리오를 계속 주장하고 저는 청와대가 아닌 곳에 있었을 시나리오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역할 분담인지 두 사람이 꼭 그렇게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하영 기자가 욕을 먹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등장해야 할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예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인데 예, 위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멘트 여기서부터 예.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예. 이게 얼마 안 지난 거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면 나중에 본인이 네. 책임지게 될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수십 년 동안 그랬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예. 보시면 역사의 큰 사건 뒤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이 항상 등장을 오네요. 네. 초원 복집 사건이라고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초원 복집입니까? 복국입니까? 정확하게. 어쨌든 보고로 만든 음식인 거 맞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이것까지 길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때도 등장하셨고. 예. 네. 그때도 선거와 관련된 그렇죠. 기획이었습니다. 네. 예. 기획자로 예. 뒤에 기획자로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등장했어요. 맞습니다. 네. 탄핵 때도 등장하셨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요 국면마다 이분의 이름이 항상 등장했는데 이분이 나와서 그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본인이 책임질 말은 절대 하잖아요. 예. 그런데 첫 멘트가 뭐였냐면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네. 만약에 관내에 있었다면 처음에 관내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야 돼요. 네. 처음부터. 청와대 내에. 근데 이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 라는 것으로부터 의혹은 출발합니다. 사실은. 청와대에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일을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는 바람에 당시에 언론이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풀리고 있고. 물론 예. 지금에 와서는 청와대는 사저에 있었다. 관저에 있었다. 네.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에서 청와대 안에 관저에 있었다. 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갑작스러운 외부 일정을 꺼린다. 뭐 이런 멘트까지 하면서 네, 관저에 스타일. 있었다. 예. 네, 그 스타일. 그 얘기까지 하면서 관저에 있었다는 거를 확정짓는 듯한 계속해서.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네. 예. 문고리 3명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네. 검찰 진술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내놓은 해명도 청와대 내에 있었다고. 예. 첫 해명과 비서실장의 첫 해명과는 어긋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때는 몰랐는데 2년 반 지나니까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당연히 네. 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5시 좀 넘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는 아직도 아이들이 모두가 다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명조끼 예. 입었는데 그게 그렇게 구조가 안 되느냐. 구조가 안 예, 되느냐. 예. 그 한마디만 안 했어도 또 이렇게 안 붉어졌어요. 맞습니다. 이 수미상관입니다. 어딘지 몰랐다. 7시간 만에 나타나서 아이들의 상황을 그동안 몰랐다. 이 두 네. 가지가 드러난 거죠. 근데 지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청와대 안에 있었다는 시나리오를 본인 주장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반론해 볼 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호입니다. 경호. 기본적으로 출타를 하려면 그렇죠. 외부 일정을 잡으려면 경호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움직이면 교통통제가 있기 때문에 모를 당연합니다.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예, 경비단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대통령이 동선을 파악해서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은 신호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그렇죠. 배려를 합니다.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아무도 그렇죠. 못 봤지 않냐. 심지어는 그 교통 통제를 하는 경찰도 알게 되죠. 네. 그런데 그날은 최소한 경찰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경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교통 통제는 없었던 것으로. 예. 제가 반론해 볼까요? 네. 헬기 있잖아요. 헬기. 다다다다다다 헬기. 웃으면 안 청와대- 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청와대 내에는 헬기 착륙장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헬기 착륙장이 있고요. 그리고 차움 빌딩 옥상에 있는 헬기 착륙장이 있어요. 헬기 타시면 되잖아요.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례도 있잖아요. 전례. 예, 전례 있습니다. 사실은 전임 대통령이 그 유명한 내곡동. 내곡동 사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러 알지 않습니까? 내곡동. 예, 예. 그 유명한 내곡동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출타를 하실 때는 헬기 타고 가셨어요. 예. 왜냐하면 땅을 보기가 좋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대통령께서 부동산 보러 가시는 거를 알면 안 되니까 헬기 타고 가셨다. 이건 팩트입니다. 예. 그러므로 관내에 있었다고 청와대가 주장하는 근거 중에 1번. 그 예. 많은 사람이 봤을 일을 어떻게 지금까지 안 밝혀졌겠냐 하는 거는 헬기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그 헬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놓친 부분이거든요. 예. 네. 수사해 주세요. 수사 예. 아니지. 취재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로 관련된 자료들을 노력 중입니다만 헬기 이용에 대해서 그날 헬기 이용이 있었느냐. 예, 근데 소송으로도 되지 않는 자료가 그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당연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보원 걸 통해서 헬기 이용이 안 나왔거든요. 예. 저는 헬기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한겨레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왜냐하면 한겨레에서도 정보원 총계를 이미 오래전에 했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심지어는 단순히 내용이 아니고요. 목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와대 인근에 사시는 분 중에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4월 16일 날 오전에 헬기 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예. 예. 서촌 북촌 쪽에 사시는 분들은 헬기가 좀 보입니다. 대통령 헬기를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네. 자,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또 드리면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관내에 예. 있었던. 그 지금 차음을 얘기하셨는데 어느 곳 그러니까 특정된 지역에 VIP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은 그 지역 전체가 경호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대통령이 내려서부터 일정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그 지점까지는 네. 뭐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완전 통제하죠. 완전 통제하고 거기에 경호 인력이 따로 배치가 됩니다. 심지어는 원래 휴대폰도 안 터지게 만듭니다. 예. 네. 뭐 그런데 그런데 그날은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것도 없는 것으로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취재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저 있을 것이다라고 어쨌든 언론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죠. 네. 청와대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건데 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등장했을 때 네. 프로토콜이 있단 말이죠. 뭐 휴대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선을 완전히 장악하고.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게 공식 행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있는 핸드폰을 다 안 터지게 해봐요. 대통령 온 줄 알지. 그러니까 저는 헬기로 갔고 개인적으로 엘리베이터 하나 해서 바로 거기는 네. 보면 처음은 굉장히 이제 VIP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방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직접 진료하거나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이건 불법적인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건 지탄받아 마땅한. 그렇죠. 대통령은 사실 과거에 지금 이런 의료 관련 미스터리가 계속 나오는데 네. 과거에 과거 전직 대통령들을 담당했던 주치의들 얘기 들어보면 한약도 못 먹게 했대요.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그건 국가적 유고 사태고 만약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대통령이 또렷한 의식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치의는 한약을 먹는 것도 못 먹겠는데 이건 주사를 몇 방울 맞으신 건지 도대체 주치의가 체크하지 않은. 이건 아주 일부 언론에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호 인력이 눈에 띄지 않게 밖으로 나갔다라는 가정하에서 네. 사실은 시술이 아니고 다른 취재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술이 아니라? 예. 시술이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참고로 이상호 기자가 취재하고 있는 뭐 이런 영역. 이상호 기자는 원래는 성형 예. 시나리오를 제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성형하고 이제 네. 또 하나가 뭡니까? 굿하고요. 굿. 네. 굿은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절대 있습니다. 아니라고. 근데 예. 절대 아닌 것이 사실을 밝혀진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럼 기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절대 아닌 게 너무 사실 밝히기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그럼 차원에서 굿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저는 개인적인 추론이라는 걸 예. 전제하고 저도 오랫동안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밝혀진 이 최순실 씨 관련한 국정농단의 네. 특징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사소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이고요. 엄청나게 사적이고 사소하다는 겁니다. 허탈하고. 예를 들어서 뭐 JD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최순실 씨 딸의 네. 친구 아빠. 맞습니다. 네. 친구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를 현대그룹 회장님을 만나면서 그렇죠.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그분이 받은 혜택을 보면 한 달에 매출이 1억이 안 돼요. 보니까. 그렇죠. 다 합쳐봐야. 사실은 현대 입장에서 보면 구멍가게거든요. 보이지 않죠, 그냥. 네. 네. 존재하는지 몰라서 예. 결국은 현대 다시 연락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락처 맞습니다. 좀 알려달라고. 처음에는 의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지? 우리를 테스트하나? 왜냐하면 무슨 이권으로 보기엔 너무 사소하니까요. 네. 네. 그렇지만 밀어넣잖아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네. 그런 정도로 이게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사소하고 하찮은 인간 개인 관계에서 들어오는 하찮은 청탁 같은 것도 대통령 이름으로 밀어넣잖아요. 이날 있었던 일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대단히 하찮은 마사지 오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뭐 이런 차원으로 밝혀질 저는 공산이 있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굿처럼 큰 게 아니라.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계속 네. 관내에 있었다는 주장을 해보시죠.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가지입니다. 경호 인력하고 교통 통제. 네. 두 가지. 이건 헬기로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반론하고.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누구랑 있었냐가 그렇죠. 되겠죠. 누구랑. 여기서 누구랑은 저는 최순실 씨와 있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정호성 비서관조차 비서실장보다도 권력이 더 막강했다고 하는 정호성 비서관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네.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횟수로 봤을 때는 혼자 있었던 횟수가 제일 많아서 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혼자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혼자 집무실, 계셨다. 관저의 간이회의실에 혼자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회의실에 왜 혼자 있나요? 그래서 특히 이 대통령 혼밥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혼밥을 즐기시는 거요. 예. 네. 죄송합니다. 혼자 네. 이제 이런 사태가 났고 예. 문서가 막 쏟아지는데 회의실에 혼자 외로이 앉아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주장도 제기됩니다. 비서실장도 막 회의해야 한다고 네. 하는데도 정호성 비서관은 스타일상 변명도 참 웃깁니다. 스타일상. 네. 게다가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어딥니까 대통령이 7시간 만에 나타난 곳. 예. 대책본부 말씀이시죠. 네, 대책본부. 예. 거기가 코앞이란 말이죠. 예. 걸어가도 15분이면 가요. 과장 좀 보태서. 네. 걸어가 한 20분 걸리나요?
차로 오면 뭐 모든 걸 다 계산해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대통령은 여기를 가겠다고 한 이후로도 2시간 반이나 지나서 나타나셨단 말이죠.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출타를 할 때 아까 얼핏 말씀하신 스타일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네. 대통령의 의상부터 시작해서 헤어스타일. 네. 네,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말이죠. 네. 생각해 보시면 거기 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는 벌써 낮 1시쯤이에요. 네. 2시간 그거를 풀로 인정해 줘도 그렇다고 그날 머리가 깔끔하지 않으셨어요. 2시간 세팅 머리가 아니라고 하는 미용계 주장들도 있죠. 이건 과학적인 주장은 아닌데 네. 미용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 미용실은 어디로 네. 알고 있는데 그 미용실은 어떤 스프레이 굉장히 맞습니다. 구체적이에요. 어떤 스프레이를 쓰고 그 스프레이 세팅 능력은 이러하고 네. 그 마무리는 이러한데 당일 대통령의 머리만 보였는데 자기는 직업이 네. 그러니까 머리를 보아 끝 마무리가 이건 스타일리스트나 미용사가 아니라 아마추어. 아마추어 개인이 손모은 것 같다. 예. 끝비침이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깔끔하지 않다는 건 이렇게 전문가가 보지 않더라도 금방 다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장면과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을 너무 정성껏 머리를 다듬느라 그랬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정윤회 씨 있습니다. 정윤회 씨가 인근에 있었죠. 네. 네. 어떻게 정윤회 씨가 이 상황을 모면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라고 산케이 신문의 한 지국장이 그렇죠. 칼럼을 썼죠. 초반에 루머 중에 하나였죠. 예. 네. 그런데 소송에서 통화 기록이 등장합니다. 오전 11시 3분에 강남구에 있었어요. 네. 오후 2시 20분에 종로구에 있거든요. 네. 다시 오후 3시 30분에 강남구에 있습니다. 네. 이 중간 2시 20분 어간에 어디에 있었느냐는 사실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점심을 무속인 누군가와 먹었다만 네. 밝혀져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윤회 씨하고 이제 이게 제3의 시나리오인데 네. 지금까지 이제 그 관저에 있었다. 예. 아니면 바깥에 최준실 씨와 있었다. 예. 말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청와대 인근에 온 정윤회 씨를 만났다. 예. 뭐 이런 시나리오도 하나 더 있죠. 다시 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모든 것은 헬기면 해결된다. 헬기로 가면 1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10분 만에 갈 수 있고. 예. 그런데 그런 누구를 만났다를 다 계산에 넣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건 이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코앞을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윤회 씨 얘기 잠깐만 더 하면은요. 네. 지금 당시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장 큰 관심은 승마였거든요. 네. 4월 내내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바로 다음 날 첫 번째로 내린 오더가 승마, 그러니까 체육 개혁을 하라. 이게 승마 쪽에 그 뜻풀이를 지금 해보면 승마 쪽에서 정유라가 대학 입학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건 다 없애버려라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4월 17일이거든요. 김종철 차관이 직접 얘기했어요. 네. 네. 그리고 4월 초에 그것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중간에 딱 비는 날이 4월 15일, 16일 이 여간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정윤회 씨는 청와대 인근에서 본인이 있었던 것으로 최소한 통화 기록이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정윤회 씨가 최근 인터뷰에서 국정농단이 벌어진 것은 이혼 이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혼은 5월에 있습니다. 네. 최소한 4월까지는 비선 실세로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정윤회 씨도 이제는 다시 포함해야 된다.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제 상황입니다. 3의 설이군요. 예. 네. 저는 바깥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월호 기간 동안에도 방문한 것으로 네. 추정되는 그리고 그런 증언들도 있는 차움에서 네. 평소에 본인이 받던 서비스 거기 가시면 뭐 운동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마사지도 받고 여러 가지 테라피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네. 몇 시간 걸린다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서너 시간 최소한 걸린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서너 시간과 헬기를 더하면 대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나라고 저는 추정해 보는데 예. 심지어 어제 JTBC 보도로는 그때 당시 근무했던 의사에게 같이 진료했냐 혹시 네. 라고 했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사실 기자들이
취재 대상한테 물어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인정이에요. 보통은. 속으로는 인정했다라고 기자들은 그렇죠. 받아들이죠. 본인이 네. 그걸 다 뒤집어 쓸 수는 없고 예. 반인정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이분한테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나 아니면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뭐 다뤄보려고 했는데 하영 기자 들고 온 게 별로 없네요. 하지만 모든 언론이 추적하고 있고 특히 헬기 부분은 한겨레에서 오래전부터 추적한 것으로.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고 1심에서는 패소를 해서 리스트도 받지를 못했거든요. 네.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항소심에 들어가는데 지금 분위기대로 가면은 소송에서도 정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헬기 관련 정보가. 예, 그리고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 꼭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네. 헬기 소리를 들었다든가 당일. 대통령만 타는 거거든요. 그 헬기는. 맞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날 청와대 오전에 헬기가 뜨고 오후에 헬기가 내렸다면 그건 대통령이 탄 겁니다. 헬기 아니어도 부탁드립니다. 헬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큰 거 없는 별거 없었던 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이건 역할 분담이지 두 사람이 꼭 그렇게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하영 기자가 욕을 먹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등장해야 할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예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인데 예, 위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멘트 여기서부터 예.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예. 이게 얼마 안 지난 거기 때문에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면 나중에 본인이 네. 책임지게 될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수십 년 동안 그랬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예. 보시면 역사의 큰 사건 뒤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이 항상 등장을 오네요. 네.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초원복집입니까? 복국입니까? 정확하게. 어쨌든 보고로 만든 음식인 거 맞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이것까지 길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때도 등장하셨고. 예. 네. 그때도 선거와 관련된 그렇죠. 기획이었습니다. 네. 예. 기획자로. 예. 뒤에 기획자로. 그리고 관저에 있었다. 예. 네, 그 스타일. 그 얘기까지 하면서 관저에 있었다는 거를 확정짓는 듯한 계속해서.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네. 예. 문고리 3명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네. 검찰 진술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내놓은 해명도 청와대 내에 있었다고. 예. 첫 해명과 비서실장의 첫 해명과는 어긋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때는 몰랐는데 2년 반 지나니까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당연히 네. 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5시 좀 넘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는 아직도 아이들이 모두가 다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예. 입었는데 그게 그렇게 구조가 안 되느냐. 구조가 안 예, 되느냐. 예. 그 한마디만 안 했어도 또 이렇게 안 붉어졌어요. 맞습니다. 이 수미상관입니다. 어딘지 몰랐다. 7시간 만에 나타나서 아이들의 상황을 그동안 몰랐다. 이 두 네. 가지가 드러난 거죠. 근데 지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청와대 안에 있었다는 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오늘은 이걸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네. 최순실 씨 관련 뉴스를 전방위로 쫓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 나오는 뉴스가 없는데 그중에서 자기들 전문 분야가 있겠지만 전문 분야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쫓고 있는 게 이게 7시간의 미스터리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풀어야 할 열쇠. 네. 예, 그렇죠. 왜 7시간이 중요하냐면 이때 무엇을 했냐에 따라 그 후폭풍은 돈을 100억 받았다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국가 위기 상황, 비상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네.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과연 대통령이 자기에 있는 것인가 하는 네. 근본적인 문제가 부딪히게 되는 건데 뇌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좋은 뜻으로 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 본인은 법정에서 다뤄지겠죠. 네. 하지만 7시간은 법으로는 다뤄질 영역이 아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밝혀지면 아주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무죄를 다루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유무죄를 다룰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것이 가진 파괴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다 다루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년 반이 지났는데도 명쾌한 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와 하호영 기자가 역할을 분담해서 큰 시나리오 두 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큰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나눠보자면 어디에 대통령이 있었냐 당시에 누구랑 있었냐 무엇을 하였느냐 등등인데 네. 첫 번째가 어디에 있었냐군요. 사실 지금 언론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치는 질문이죠. 네. 예. 어디에 있었냐. 예. 뭐 일관되게 청와대는 청와대에 있었다네라고 예.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나눠서 하영 기자는 청와대에 있었을 가능성 네. 시나리오를 계속 주장하고 저는 청와대가 아닌 곳에 있었을 시나리오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보고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등장했어요. 맞습니다. 네. 탄핵 때도 등장하셨고 이거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요 국면마다 이분의 이름이 항상 등장했는데 이분이 나와서 그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본인이 책임질 말은 절대 하잖아요. 예. 그런데 첫 멘트가 뭐였냐면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네. 만약에 관내에 있었다면 처음에 관내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야 돼요. 네. 처음부터. 청와대 내에. 근데 이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 라는 것으로부터 의혹은 출발합니다. 사실은. 청와대에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일을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는 바람에 당시에 언론이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풀리고 있고 물론 예. 지금에 와서는 청와대는 사저에 있었다. 관저에 있었다. 네.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에서 청와대 안에 관저에 있었다. 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갑작스러운 외부 일정을 꺼린다. 뭐 이런 멘트까지 하면서 네.